안녕하셨습니까? 드라마 게임입니다. 정말로 생각 많은 한 주일을 보내고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의 드라마 게임은 사랑의 몸짓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랑의 몸짓은 정신적 순결이 중요하냐, 육체적 순결이 중요하냐, 대체 순결이라는 게 뭐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요, 아가씨. 움직이지 마세요. 어서 와요. 오빠는 어때요? 흰장갑까지 끼고 벌써부터 대기 중이에요.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안절, 부절, 우왕, 좌왕. 침착하고 냉정하기만 하던 오빠 그러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섭섭하긴요. 아우, 언니 오늘은 더 예뻐 보인다. 나 화장 너무 진하지 않아요? 아니요, 보기 좋은데요. 오히려 너무 수수한 것도 같고. 그래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화장 진하게 말라고 오빠가 어찌나 그러든지 조금만 진하게 했다가는 첫날부터 소박놀 기세더라고요. 아유, 오빠 유난은 하여간. 이거 언니 드레스? 네. 자꾸 움직이지 마세요. 머리 틀어져요. 미안해요. 드레스 어때요? 웨딩 드레스는 다 예뻐요. 아마 하얀색이라 그런가 봐요. 이제 아가씨도 좋은 사람 골라서 시집 가야죠. 흰색이 잘 받네요. 나중에 웨딩 드레스 입으면 잘 어울리겠어요. 황금의 토요일 카운트다운 10초 전입니다. 자, 오늘은 제 시간 애들 퇴근들 합시다. 예? 미스터 차가 언제는 늦게 퇴근했어요? 매일 총알 퇴근이면서. 그랬나? 그런데 내가 제 시간에 퇴근하는데 뭐 불만 있어요, 미스터? 아유, 출근 시간이나 제대로 지키면서 그러면 누가 뭐래요? 지각을 도맡아 하면서. 어허, 누군 지각하고 싶어서 지각하나요? 다 그때그때 사정이 있다 보니까. 아유, 어련하시려고요. 처녀가 엘베도 할 말이 있다는데.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다음에 시간 나면 연락이나 꼭 해. 그래, 데이트 잘하고. 퇴근 안 해요? 먼저 가요. 꼭 갈게요. 그래요. 월요일에 봐요. 네, 자, 먼저 가겠습니다. 한가하신 분들은 푹 쉬었다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여보세요? 시영이구나. 시간? 아이 그럼. 그래 지금 나갈게. 그래 거기로. 이게 다 뭐야? 김치에 쌀에 여행가? 응. 누구랑 가는데? 누군 친구. 어디로? 강천에 가려고. 시간이 내일 모레뿐이니 멀리 갈 순 없잖아. 제일 만만한 게 경춘선이지 뭐. 아 좋겠다. 친구 누구? 학교 동창들? 아니. 그럼 뭐 주문해야지. 뭐 어. 마실래? 나 홍차. 여기요. 홍차 한 잔, 커피 한 잔 주세요. 내가 껴도 상관없음. 나도 끼워줘. 안 그래도 이 화창한 주말에 만날 사람도 없고 따분해하던 참이었거든. 준우 씨 입대하기 전엔 매일매일이 화창한 봄날 같았는데. 애인이 다니? 친구도 있잖아. 희진이, 경애. 안 그래도 이 친구 저축할 때 전화했는데 넌 경수 씨가 있으니까 애초에 포기하고. 다들 약속 있대. 잠깐만 전화 통화하는데도 참 서먹하고 너무 멀어졌다는 생각 들더라. 준우 씨 군대 간 뒤 나 정신없이 비틀거리면서 너한테만 의지했잖아. 다른 애들한테 문 닫아버리고. 자업자득이지 뭐. 알긴 하네. 여행에 나도 끼워주면 안 돼? 학교 동창들 아니면 누구? 저 홍차가 어느 분이죠? 아, 네 여기요. 너 꽤 수상하다. 그래. 안다. 알아. 수녀 같은 너한테 다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은 못하겠고. 너 왜 눈치 없이 꼬치꼬치 묻니? 아니 너 그럼 그래. 경수 씨랑 간다. 너 어쩌려고 그래? 어쩌긴.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뭐. 그리고 우린 사랑하고 있고. 그래도 오빠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니? 아니 아직. 참 내일 와. 그럼 너 어차피 여행 못 가는 거였잖아. 깜빡했어. 미안해. 공연이 나만 들통나버리고 요게 손. 나 지하철 탈 거야. 갈게. 잘 갔다 오라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너 자꾸 신경 쓰게 만들 거야? 안 가면 안 돼? 이러지 마. 오늘이 처음인 것도 아닌데. 나 생각 없이 함부로 사는 애 같니? 그래서가 아니야. 나 누구보다도 너 시영이 믿지만 어쩐지 불안해. 이러다 만일 경수 씨랑 사이가 벌어지기라도 하면. 걱정 마. 그런 일 없을 테니. 우리 그렇게 가벼운 사이 아니다. 그리고 만일 헤어지게 된다 해도 나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난 내 사랑에 충실했던 거였으니까. 됐니?
6시 약속이라며? 늦겠다. 가. 그래, 간다. 이렇게 화창한 날 우린 이게 무슨 꼴이냐? 애들이랑 노는 놀이터에서 넌 그네나 타고. 그렇게 지루하면 연극이라도 보러 가지 뭐. 안 그래도 나 보고 싶은 연극 있어. 갈래, 준우 씨? 연극은 수업 끝나고 평소에 보러 가도 되잖아. 이런 주말엔 우리도 남들처럼 여행도 좀 가고 그러면 안 되니? 준우 씨랑 단둘이? 아니 왜? 내가 널 잡아먹기라도 할까 봐? 내가 가재면 준우 씨 정말 갈 자신 있어? 있지 그럼. 치, 내가 모를 줄 알고? 내가 막상 가자 그러면은 시영이나 희진이한테 SOS 청해서 갈걸? 그러나 안 그러나 내기할까? 그러지 말고 내일 도봉산 가서 밥 해 먹자. 가깝고 좋잖아. 그네 좀 밀어줘. 야, 넌 도봉산 에어서클에라도 가입했니? 아니 왜 맨 도봉산이야? 그럼 소요산이나 수락산으로 가든지. 하여간 넌 살살? 쭈! 살살 준우 씨. 샤! 어머 세연이, 난 내일이나 오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내가 하루 먼저 오자고 했다. 아유 오빠, 그럼 전화 연락이라도 하지 않고. 그러게 말이다. 그랬으면 이 부산 안 떨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새해기 맞았을 거 아니니? 에휴, 큰애 성질 차가운 거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난 그냥 한상 요령 좀 내서 그냥 잘 차려보려고 했는데 미선이 너도 얼른 나와서 거들어. 아버지 곧 오실 거다. 이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 집안에 새 사람 들어오는데 아무 일도 아닌 양 그냥 덤덤히 넘겨서 쓰겠니?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휴, 고맙긴. 다 잘 지내자고 하는 일이야. 저 잘할게요. 그래. 그렇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숨은 제대로 쉬어야지. 일이야 살면서 제대로 차차 배우면 되고 우선은 뭐니 해도 너희 내외가 돈독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생기더라도 네가 아이고 저 찌개 다 넣는다.
언니랑 오빠라도 쫓아다닐 걸 그랬나? 인사 다니러 갔는데 거기 주책 없이 왜 쫓아가? 아버지 목욕 가셨으니까 곧 오실 거다. 그렇게 지루하면 이따 나하고 약수터 나가자. 시시하게. 넌 그래 어째 그 나이가 되도록 연애 한 번 못하니? 뭔 지처지가 그러면 보라는 선이나 순순히 보든가. 선은 지난번 본 걸로 끝인 거다. 앞으로 2년 동안 나 그냥 내버려두기로 약속했어, 엄마. 아 그거야 그 선 보게 하느라고 그런 거지. 아유, 말도 안 돼. 약속하고서. 그래도 그쪽에서 네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시 한번 만났으면 하던데. 내가 보기에도 그 사람 괜찮더라. 사람이 할 때를 보이고 아주 뭔가 좀 더 단정하고. 아유, 그만해도 다 끝난 일 가지고 엄마. 저도 싫은 줄 아니면서. 아무튼 약속은 약속이야. 당분간 선보라고 안 하기. 그런데 왜 1년도 아니고 2년이야? 그야 뭐 학교 졸업한 지 이제 겨우 1년 돼가잖아. 시집 가려고 공부한 것도 아닌데 이대로 가면 너무 아깝잖아. 최소한 3년은 써먹어야지. 그 뒤에도 계속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앞으로 2년 뒤면은 27. 그때까지 사람 없음 엄마가 보란선 다 봐서 할게. 혼자 살 생각은 없으니까. 아이고 말은. 너 그런 게 아니라 혹시 군대에서 편지 보내는 그 사람 마음에 두고 그런 거 아니니? 여보세요? 시영이구나. 어디야? 서울? 이렇게 일찍 왔어? 아니야, 나 바쁘지 않아. 오빠가 어저께 올라왔거든. 그래, 지금 나갈게. 아, 넌 나하고 약수도 가기로 했잖아. 나랑 가 무슨 재미가 있어, 엄마. 아버지랑 가세요. 뭐네 너 친구가 그렇게도 좋으니? 아이고 참. 너 벌써부터 이미 늙었다고 박다는 거 아니니? 난 저녁 늦게 올 줄 알았는데 매번 이렇게 일찍 와? 아니야. 오늘은 경수 씨가 오후에 볼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일찍 온 거야. 바쁜데 내가 공연히 불러낸 거 아니니? 바쁘긴. 갈 데 없어서 하품만 하고 있었는 걸 뭐. 하품도 할 여유가 생기고 그래도 요즘엔 견딜만 한가 보구나.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르지 않는 눈물샘 그 자체였잖아. 준우 씨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는 둥 막무가내로 보고 싶고 그립고. 요즘은 그냥 외로워. 때론 준우 씨와 상관없는 것 같아서 섬찟하기조차 돼. 준우 씨와 상관없이라니? 지난번에 하는 수 없이 선을 봤는데 회기만만하고 꽤 스마트하고 이런 사람도 괜찮은데 싶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무슨 소리야? 난 준우 씨가 있는데. 글쎄, 연료 춘향이도 좋지만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은 감정에 충실할 필요도 있다고 봐 난. 준우 씨가 옆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우리 다른 얘기하자. 여행은 어땠어? 좋았어. 차라리 결혼을 하지 그래. 이대로 결혼하면 벌어놓은 돈도 없으니 사글세빵부터 시작해야 할 테고 난 직장도 떨어져 버릴 테니 경수 씨 월급으로만 살아야 할 테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난감해져. 차라리 한 3년 벌어서 조그만 전세 아파트라도 얻어서 시작하자는 게 우리 생각이야. 그렇단 그때까지 기다리던지. 이건 제대로 된 순서가 아니야. 너 만일 그러다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얘 별소리를 다 한다. 그럴 염려는 없어. 우린 서로 조심하고 있으니까. 뭐 또 임신이 되면 어때?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하지만 그땐 결혼해버리지 뭐. 아무튼 이건 제대로 된 순서가 아니야.
여기저기 인사 다니라 피곤했을 텐데 어서 들어가시오라. 네, 어머님도 편히 쉬세요. 그래. 오빠방에도 한 접시 갖다 주죠. 안방은요? 우린 됐다. 오늘도 이부자리 따로 펴나요? 다른 말 하기 전까진 그렇게 해줘. 당신 계속 내가 묻는 말이나 마지못해 대꾸할 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아세요? 이 팽팽한 긴장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야 당신이 순결한 여잔지 아닌지도 구분 못할 정도로 난 바보가 아니야. 놀라는 건 왜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미선님. 좀 이따 나갈 모양이에요. 먼저 가세요. 다녀오세요, 아버님. 그래. 다녀오세요. 눈이 부은 것 같은데 울었냐? 아니에요. 아유, 이는 어서 출근이나 하세요.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오리다. 일찍 뒤돌아와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게 엊그젠데 벌써 부부싸움이냐? 중매로 만나서 5개월 만에 결혼했으니 그동안 서로를 알면 얼마나 알았겠냐. 피차 몰랐던 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기 마련이지. 그래도 결혼할 만한 상대였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냐. 내 보기에도 색이 그만하면 참한 색이다. 넌 매사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몰아붙이는 성미가 있어서 하는 말이다마는 사람과의 일은 몰아붙이면 오히려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서로 이해해가면서 천천히 해결해 가야지. 나이가 드니 노파심만 남는구나. 어련히 알아서 할 일을 가지고. 이야, 하품이 일품이야, 미스정. 아니, 휴일날 쉬지 않고 어디 밀월 여행이라도 갔다 온 모양이지? 아유, 모는 애 몸만 보인다더니 하여간. 네, 여보세요? 네, 전데요. 안녕하셨습니까? 박용민입니다. 네?
아니 벌써 잊으신 건가요? 겨우 15일 전 일인데. 네. 너무 뜻밖이라. 뜻밖인가요? 오늘 저 시간 어떠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전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끝나다니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다니 너무 성급하시군요. 그럼 저 오늘 선약이 없으신 걸로 알고 퇴근 시간 맞춰서 회사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럼. 아니 배 안 고파요? 배고파 죽겠어요. 아예 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거. 어느 쪽으로 가요? 나 이쪽이요. 자 갑니다. 내일 봐요. 잘 가요. 미스김 잘 가요. 안녕히 가세요. 제가 좀 늦었나요? 타시죠. 아니면은 제가 함께 걸을까요? 자, 가시죠. 드라이브도 할 겸 교회로 나가서 저녁하죠. 차가 워낙 고물이라 위태위태하긴 하지만요. 함구령인가요? 내내 한마디도. 자, 드시죠. 매사에 이렇게 일방적이신가요? 일방적이었나요, 제가? 거절의 뜻 지난번에 분명히 밝혔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그러셨죠. 하지만 한쪽이 거절을 한다고 해서 상대가 그걸 꼭 수락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이런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이. 저도 이런 식의 어긋난 시작을 원했던 건 아닌데 어쩔 수가 없군요.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실력 행사 계속하실 건가요? 실력 행사로 받아들이셨다면 유감입니다만은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자는 게 제 인생의 모토죠. 그래서 항상 남들보다 바쁘게 뛰었고 그만큼 승진도 빨랐습니다. 제 인생의 반려자를 얻는 일에도 예외일 순 없겠죠. 사랑하는 미선, 여기는 사방이 눈뿐이다. 티끌 한 점 없이 하얀, 오로지 하얗게 펼쳐진 눈밭을 바라보며 나는 우리들이 지켜온 사랑을 생각한다. 어느새 4월. 꼭 2달만 지나면 첫 휴가를 나간다. 하루하루 달력에 X표를 해가며 너를 만날 희망에 나는 한껏 가슴이 부풀곤 한다. 그러다 문득 너도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동안의 공백이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진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고 다짐해 보지만 넌 너무나 먼 곳에 있고 불안은 너무나 가까이에서, 아니 내 안에서 자꾸만 커져간다. 밤엔 뭐하고 번번이 늦잠을 자? 아버지나 너희 아버지 언제 한번 늦어서 허둥대는 거 봤니? 뭔 젊은 애가 그냥 게을러가지고 아침에 한 10분만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그러면은 훨씬 한가지고 좀 좋아. 글쎄 그럼 좀 좋아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아차 싶은 순간이 아니면 눈이 떠지질 않거든. 아이 그게 다 마음이 다부지질 못해서 그렇지. 7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마음을 작정하고 자면 그 시간에 왜 눈이 안 떠지니? 아유 엄마는 하여간. 그런데 너희 새언니가 혹시 너한테 무슨 말 안 하든? 언니가? 무슨? 아니 뭐 딱히 무슨 말이라기보다도 쟤들 사이가 심상치가 않아서 넌 혹시 뭐 알고 있는가 해서 너한테도 뭐 아무 말도 안 한 모양이구나. 신혼 땐 자주 틀어지기도 한다지만 어째. 이 넥타이로 매세요. 그 양복에 이게 더 잘 어울려요. 내버려둬.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저녁 오빠 집에 가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오빠 생일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나갈게요. 내가 꼭 가야 하는 거 아니면 당신 혼자 갔다 와. 난 회사 일로 야근한다고 하고. 심상치가 않다. 내가 오늘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한 거는 요즘 너희 부부 사이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너희 엄마는 모른 척 하고 계시지만은 속으로는 걱정 많이 하신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로 그러는지 물어봐도 되겠냐? 아버님께 말씀드릴 만한 일이 아니라서. 별일 아니라는 뜻이냐, 내가 알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냐? 곧 수습할 겁니다.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네 엄마는 둘 사이의 문제니까 너희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더라. 우리한테 의논할 일이라면 와서 의논하지 않겠느냐고. 우리는 언제나 너희들한테 문을 활짝 열고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너무 개성이 강하고 양보심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신혼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부부싸움이라니,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번 토요일 오후에 회사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미선 씨와 저를 위한 좋은 주말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일에 익숙치 못해서인지 꽤나 조바심이 나더군요. 혹시 일찍 퇴근해 가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은 앞으로는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져야겠죠. 타시죠. 드세요. 오늘 아버님이 우리 얘기를 하시더군. 나도 조심할 테니까 어떤 결론 내리기 전까진 당신도 부모님 앞에서 내색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어떤 결론이라니? 당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고 명쾌해진 기분이 아닌 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잖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얼마나 더 말해야 되죠?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당신? 당신 정말 양심에 걸고 티끌만큼의 거짓도 없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그렇다면 자 말해봐. 그건 당신의 착각이 지나지 않아요. 그건 사실과 달라요. 난 그만. 왜 못하는 거지? 왜? 강요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도 왜 자꾸... 매번 결정적인 말은 회피하면서 그걸 날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래, 모르는 게 나을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거짓을 믿고 싶지 않아. 사실을 알고 싶어.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가는 의문에 시달리기보단 차라리 가부간 사실에 대처하는 일이 더 쉬울 것 같아. 당신 말대로라면 그땐 당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무리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일이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니까요. 대단히 자존심 강한 분으로 알았는데 제가 잘못 봤군요.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걸 잃을 만큼 어리석진 않아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지배하신 건가요? 아니요, 미선 씨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로써 마지막이 되게 해야겠다는 확신이 있었는군요. 따로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대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 들지 않는군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앞일 장담하지 마세요.
늦었어. 이젠 집에 들어가. 내일부터 이렇게 만져볼 수도 만날 수도 없다니 실감이 안 나. 거짓말 같아. 꿈 같고. 편지 쓸게. 너도 마음 변하지 말고 편지 자주 보내야 된다. 사진도 보내고. 이 자식 어린애같이. 이럴 줄 알았으면 널 만나기 전에 후딱 갔다 와 치우는 건데. 준우 씨. 조금 있으면 너 첫 월급 탈 텐데 옆에서 취직 공부 잘하라고 부추겨준 공로독도 못 얻어먹고 가려니까 되게 약오른데? 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 준우 씨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준우 씨, 나 사랑하지? 그렇지? 나랑 결혼할 거지? 나 없다고 싸고 눕지 말고 밥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직장도 잘 다니고 편지 자주 쓰고 울지 말고. 오늘 밤 나 이대로 보내지 마. 준우 씨, 나 이대로 보내지 마. 미선아. 엄마, 나야. 저기 나온. 왜 그래? 다시 전화해서 지금 곧 들어간다고 해. 무슨 소리야? 네가 원치 않는다 해도 난 널 지켜주고 싶어. 사랑하기 때문에. 박영민이란 분은 미스 김 나가자마자 세연님 방금 전에. 세연이 지하다방이라니? 지금 지하다방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지금? 여기는 웬일로? 어서 와요. 아직 점심시간 안 됐죠? 난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들어가서 일 마저 하고 시간 되면 나와요. 괜찮아요. 지금은 좀 한가해요. 그저 답답해서 바람 좀 쐬러 나왔다가 들렸어요. 여전히 오빠와 하는. 어디 조용한 데로 자리 옮길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가게 될 거예요. 누구에겐가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결혼한 친구 집에 갔었어요. 더 이상 혼자 버텨낼 자신이 없어서 하소연이라도 하려고요. 그런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무슨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고.
말할 수 있었다고 해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프레임을 내보이고 싶지 않아서. 언니, 내가 공연히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 부부싸움 좀 한 것 같고 제가 꽤 유난하죠?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 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오빠가... 아니요. 우연히 오빠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미안해요. 엿들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차라리 잘 됐어요. 갑자기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다 털어놓은 것처럼. 이것도 잠깐이겠지만요. 언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군요. 오빠나 나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알아요. 네. 부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사모님.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 사전 조사를 했다니 자네 그 빈틈없는 일솜씨 나이가 알아줘야 돼. 에? 에이구, 아무리 선배님만 하겠습니까? 이 사람. 아 근데 자네 일만 하다 죽을 셈인가? 결혼 안 해? 해야죠. 아 근데 왜 그러고 있어? 그 좋은 혼처 다 마다하고 도대체 어떤 여자를 고르려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자네 어머니 나만 보면 한숨이 쉬어. 저도 올해는 꼭 선배님께 국수를 대접할 생각인데 모르죠 뭐. 자네 이 큰 소리 치는 거 보니 어디 숨겨놓은 애인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예, 들어와요. 말씀하신 소리예요. 수고했어요. 가봐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은근히 기대는 했지만 막상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아니, 아는 사이인가? 예. 아니 그러고 보니 자네 아 미숙임이 신랑감만한 잘 골랐구만 그래. 응? 내 이 후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사람만큼 유망한 청년 드물어. 학교 때도 소문난 수재였지만 지금 업계에서도 이 사람 실력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실력 못지않게 인간성 좋고 말이야. 아이고 선배님 별 말씀을 다. 그 벌써 노망 나신 겁니까? 책상 위에 편지가 있다. 내가 뜯어볼까 하다가 참았어. 내가 뜯어봐도 너 할 말 없다. 보통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이 애한테 이실직고를 안 한 탓이니까. 얘기할 때 되면 얘기할게. 결정 다 끝난 뒤에 너희들은 왜 매일 통고식이니? 아니 무슨 일이든 결정하기 전에 우리랑 의논 좀 하면 안 되니? 엄마 흰머리 하나 더 넣을까 봐 그러지. 아이고 말은. 너 다음에 편지 올 때까지 얘기 안 하면 그땐 정말 뜯어볼 테니까 그리 알아? 6월 3일 드디어 첫 휴가를 나간다. 이 편지가 도착할 쯤이면 이틀이나 3일쯤 남아있겠지.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려온 탓인지 오히려 너무 빨리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미스 정, 오늘이 3일 맞죠? 아마 그럴걸요? 왜요? 그냥 확인 좀 하려고요. 오늘 드디어 박영민 씨와 데이트 약속했군요. 이른 뒷전인 걸 보니. 미스 김참. 여보세요? 김미선 씨 좀 부탁합니다. 미선이니? 나야 준우. 준우 씨. 자식 목소린 여전하구나. 잘 지냈어? 어디야 거기? 서울에 몇 시에 도착해? 마중 나갈게. 그런데 나 서울로 곧장 못 올라갈 것 같아. 말도 안 돼. 아니 왜? 부대에서 막 나오려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어. 어머니가 낙상을 하셨는데 워낙 연로하시다 보니까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니? 아무튼 집에 먼저 가봐야겠어. 미안해. 어머니 상태 보고 또 연락할게. 통화하기가 무척 어렵더군요. 전해주지 않던가요? 무척 여러 번 전화했었는데. 미선 씨 덕분에 전 계속 무리한을 자처해야 될 모양이군요. 가시죠. 차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냥 집으로 가겠어요. 아니 왜요? 죄송해요. 저 그러시다면 집까지라도. 다음에 연락하겠어요. 오늘은. 그 말 믿어도 될까요? 그럼 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시영이가? 웬일이야 부수? 저녁은? 생각 없어. 좀 눕고 싶은데. 그래 좀 누워. 피곤해 보인다. 기아이모 이불도 깔고. 자고 갈 거지? 이불은 내가 필 테니까 우유 있으면 좀 갖다 줘. 알았어. 식빵 남은 못 있을 거야. 미선이 친구는 자고 갈 모양이지? 그러겠죠. 이렇게 늦게 살았는데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 그냥 얼굴이 파리해가지고. 아유. 집에 연락이나 했는지 모르겠구만. 걱정 좀 할 텐데. 알아서 했겠죠. 그리고 보니 우리 미선이한테도 기댈 구석이 있는 모양이지? 걱정거리 가지고 찾아오는 친구가 다 있으니. 왜요? 당신 눈에는 그냥 마냥 어른애로만 보여요? 부모 눈에는 자식이 아무리 장성해도 어른애로 보이는 법 아닌가? 벌써 시집 갈 나이에요. 아휴, 빨리 시집을 보내고 나야 한시름 놓을 텐데.
왜 그러는지 말 안 할 거야 정말? 경수 씨랑 싸웠어? 집에 무슨 일 있어? 시영아. 나. 응. 너 뭐? 임신이래. 이달 말로 여름휴가 신청했어. 그때 뗄 거야. 아니 뭐라고? 너 이렇게 되면은 서둘러서 결혼할 거라고 그때 그랬잖아. 왜 이제 와서?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경수 그 자식이 싫대. 그에게 차질이 생긴 거 떼래. 그거 너무 무책임해. 아니야. 네가 잘 설득을 해봐. 어차피 할 결혼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서둘러서 하자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긴 다 해봤어. 근데 소용없어. 유산하고 나면 그 자식이 헤어지자고 할 거야. 아니야. 경수 씨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경수 씨도 지금 당황해서 그럴 거야. 며칠 지나고 나면은 경수 씨가 먼저 그 자식이 헤어지자고 먼저 안 해도 내가 먼저 헤어지자 그럴 거야. 시영아 그러지 말고 좀 침착해줘. 날 사랑한다면 이런 때 이런 식으로 날 팽개칠 수 없어. 헤어질 거야. 나도 더 이상은 그 자식 사랑하지 않아. 시영아. 헤어질 거야. 이제 다 끝났어. 헤어질 거야. 미스 김. 네? 5년 중에 끝내자고 했던 소리 어떻게 됐어? 아직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넉넉히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일이 저절로 되는 모양이지 미스 김은? 하여간 점심시간 전까지 끝내가지고 와. 힘들면 내가 좀 도와줄게요. 미스 정은 미스 정대로 할 일 있을 텐데 괜찮아요? 어려울 때 상부상조해요 우리. 고마워요. 박영민 씨한테선 요즘 통 전화도 없고 왜 잘한대요? 다음에 연락하겠어요. 그 말 믿어도 될까요?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만 있기가 너무 답답해서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먼저 연락을 할까. 하지만 그러면은 오히려 미선 씨의 망설임을 더 연장시키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제가 더 이상 무례함을 자처하지 않고 미선 씨와 만날 수 있겠죠. 부담스럽군요. 그런 특별한 의미. 이건 그저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에 불과한가요? 뭐 그렇다 해도 오늘을 제가 미선 씨에게 첫 데이트 신청을 받은 날로 기억해두는 정도는 상관이 없겠죠?
여보. 불 끄지 마. 언니. 오빠, 더 이상 언니를 추궁하지 마. 오빠는 언니와 결혼한 거지 언니의 순결과 결혼했던 건 아니잖아. 이젠 오래 잊고 있었던 언니에 대한 사랑을 떠올려봐. 그리고 어쩌면 육체적인 순결, 그것만이 순결의 전부가 아닐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준우 씨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자꾸만 흔들리는 나를 보면서. 상쾌하군요. 이대로 멈추지 말고 가볼까요? 땅끝까지? 어머님이 어제부터 조금씩 차도를 보이신다. 널 못 보고 부대로 귀환하게 될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대로라면 며칠 내에 서울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니 너무 기다리지 말고. 안녕히 가세요. 밤길 조심해서. 네, 미선 씨도요. 전 다 왔는걸요. 아차, 잊을 뻔했군요. 사실은 잊을 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주면 좋을지 난감했어요. 제 연기 괜찮던가요? 멋진 꽃다발이네요. 선물 받은 건가요? 어머님은 잠깐 옆집에 가셨어요. 아, 그리고 전화 왔었어요. 정준우라고. 에? 언제요? 한 30분쯤 전에요. 곧 또 한다고 했어요. 내가 받을게요. 여보세요? 나야, 준우 씨. 나 지금 서울에 있어. 뭐? 도착하자마자 전화했더니 아직 안 왔다기에. 놀이터에 와 있어. 놀이터? 그래, 놀이터. 지금 좀 나와. 아가씨! 왜 그런 얼굴이야? 반갑지 않은 모양이지? 준우 씨. 역시 현실이란 상상처럼 아름답지도 달콤하지도 않다는, 아니 오히려 가혹하다는 말이 사실인가 보다. 왜 그런... 준우 씨. 넌
저 끝에서부터 나를 부르며 달려오고 난 너를 향해 넓은 가슴으로 서서 1년의 공백쯤 모래처럼 부서져 내릴 수 있을 만큼 깊은 포옹을 하는 그런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어, 준우 씨? 언제부터? 글쎄, 언제부턴진 잘 모르겠지만 알아야 할 것을 알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어떻게? 아니라고 말해봐. 어서! 아니라고 말하란 말이야. 그 많은 편지, 사랑한다던 그 모든 말들이 이제 와서 거짓이라니. 아니야, 그건 거짓이 아니야. 난 준우 씨를 사랑해. 사랑하고 있어. 사랑? 아휴, 얘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아니 11시간 넘는데 연락도 없이. 들어오자마자 친구한테 전화 받고 바로 나갔단 말이지? 네. 아니 누구 만나러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갔어? 네. 네가 물어봤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전화 목소리가 시영이 같지 않든? 왜 지난번에 와서 자고 갔던 그 친구? 아가씨가 직접 받으셔서. 이 녀석 돌아오면 단단히 야단 쳐야지. 도대체 지금이 몇 시인데 다 큰 처녀가. 무슨 사정이 있겠죠.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그렇지.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를 못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나? 곧 들어오겠죠. 저 들어오더라도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이런 일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지. 이렇게들 서 있는다고 안 오는 사람 오는 것도 아니니까 어여 들어가세요. 네? 아가 너도 어여. 자 어여 들어가세요. 너무 늦었어. 이제 가봐야겠어. 내일 회사로 연락해. 미안해. 이선아, 오늘 밤 날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아. 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순결이라는 게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게 뭔지, 세 그룹이 전부 나름대로 어려움을 갖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 그리고 순결에 관해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여러 방청객에 나오신 분들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주실 손님으로 나오신 동국대학교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계신 황필호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신여대에서 가정관리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이길표 교수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김희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미선이 역으로 애쓰신 우리 금보라 씨, 그리고 시영이 역으로 애쓰신 윤상민 씨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 미선이 역을 맡으신 우리 금보라 씨에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퍽 인상적이더군요. 왜 돌아보셨어요? 준우 씨가 날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그 이제 미선 씨는 결심을 하셔야 될 순간이더라고요. 드라마에서는 결심을 안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본인이 미선 씨라면 결심을 하시겠어요?
글쎄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참 힘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받은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멋진 삶을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쎄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또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는 인스턴트 사랑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쉽게 생각하고. 금보라 씨도 그러세요?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젊은 사람에서 약간은 봉건적이라 그러나요? 좀 그런 사고 방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주인공하고 비슷하시군요. 글쎄요. 근데 그런 사랑마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론 내리는 거는 가장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저 시영 씨 역한 윤상미 씨는 평소엔 아주 얌전한 분이죠. 그러신데 그 지금 꽤 아파하시는데 근데 네. 제가 보기엔 그 이제 드라마상에는 안 나타났지만 무슨 그 시영 씨 애인이 예. 애기만 이렇게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지 무슨 네가 싫어졌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헤어지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셨어요? 글쎄요. 처음에 이 작품을 맡아서 시영이 역할을 읽으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역할 자체가 시영이란 아이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무척 그러니까 그 아픔의 고통에 그 배가하는 그런 고독감 같은 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때에 팽개치는 남자하고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역할을 하면서 시영이를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지금은 참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본인은 물론 그런 남자를 안 만나시는 게 좋겠지만 말씀이에요. 본인이 그 경우라 그러면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하시겠어요? 본인 생각에. 글쎄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도 시영이처럼 했을 것 같아요. 헤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럼 우리 저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좀 한번 얘기를 나누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제가 여기에는 그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데 제가 얼핏 이렇게 아까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배우니까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그런 학생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더군요.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좀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저 오빠 있지 않습니까? 극 중에 그 이제 부인하고 신혼여행을 잘 갔다 온 다음에 그만 그 신혼여행이 잘못 간 셈이 됐잖아요. 그 배우자의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로서는 뭐 상당히 순결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한 뒤에 그 순결을 잃었다는 거 알았을 때는 글쎄 얼뜻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 경우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글쎄 저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루 이미 혼 전임은 몰라도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글쎄 저도 당해보질 않아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경우가 됐다. 그러면 지금 그 거기에 극 중에 오빠처럼 그렇게 이제 고민만 하실 수는 없고 뭔가 결정을 양단 간에 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앞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서로 이렇게 이제 좀 잘 조화를 맞춰서 참고 그렇게 사시겠다는 얘기죠. 자, 저런 분이 계신데 저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게 좋은데 여기 또 혹시 결혼하신 여자분 계시면 제가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결혼하셨어요? 그러시면은 그 마이크 좀 글로 주시겠습니까? 이 순결 그러면 주로 여자만 순결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얼핏 듣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근데 남자의 순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젊은 분들이 순결한 채로 결혼식장에 드시는 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 옆에 제가
저 결혼은 안 하셨죠? 네. 네. 지금 뭐 하세요? 학생이요. 아, 학생이세요. 그러면 이 저 남자 친구들도 있죠. 이렇게 동료, 이제 클래스메이트들. 아니요, 저희는 남녀공학이 아닌데요. 아니 그래도 딴 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남자의 순결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가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 친구들끼리도 많이 토론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남자가 여자가 순결하기를 바랄 때는 자기 자신도 먼저 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요. 근데 대부분이 남자는 순결하지 않아도 되고 여자는 순결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뭐 여자가 순결하지 않아서 뭐 이혼을 당하는 수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요구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깨끗해야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깨끗하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몇 분에게 질문을 좀 속사포처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면 육체 관계를 해도 무방하다 하는 그 드라마 속에 대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반대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시는 이유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 견해로 말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어떤 육체만의 결합도 아니고 정신만의 결합도 아닌 정신과 육체의 혼연 일치가 바로 사랑이고 그 상태에서 결혼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저기 결혼하신 분으로 제가 배우기에 그러신데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육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쪽 그 옆에 분에게 마이크 넘겨주십시오. 네, 사랑하면 육체 관계 무방하다 이런 태도가 이 드라마에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미연인가요? 미선이요. 미선이 남자친구가 그러듯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여자한테는 아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다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랑을 정말 한다면은 지켜줘야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일단은 딱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네, 시영 씨 같은 삶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질문에서도 사랑하면은 그 혼전 관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사랑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근데 또 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전제 아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아까 그 미선이의 남자친구가 했던 태도처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순결을 지켜주겠다 하는 남자의 그런 태도와 또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나의 순결을 바쳐도 된다라는 여자의 태도가 만약에 만난다면 그 사람들은 순결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시영이의 태도는 글쎄 시영이 개인적인 그 성격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조금 약간 다소 뒷부분에 가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건가 하면 본인이 한 남자를 사랑해서 정말로 물론 임신까지 됐지만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더라도 처음부터 믿음이 확실했다면 그렇게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태도를 하고 자기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아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영이가 그 경수 씨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다면 낳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결혼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러니까 미혼모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유산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이 시영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 분에게만 더 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저쪽 우리 저 꽃무늬를 예쁘게 입고 오신 분에게 여쭙겠습니다. 극 중에 미선이는 참 수녀 같고 참 천사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선이가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군대에 가고 난 다음에, 그죠? 왜 미선이는 흔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요. 네, 그게 약간의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남자친구는 군대에 가 있으니까 그럴 유혹이 적겠지만 이 미선이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만약에 미선이가 그 사랑이 확실하고 그렇다면 잠시 지나가는 바람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제가 이제 방청석에 계신 분들하고 의견을 다 나누고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들 다 들으셨죠? 근데 이제 배우자의 순결을 의외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분들은, 그러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분도 계시고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배우자의 순결이 이 선생님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더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은 배우자는 같이 평생을 살 사람인데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인륜의 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한국 여인의 정말 지극히 아름다운 점이라는 것이 정말 청순함과 정숙함에 있다고 했을 때 내 하나밖에 없는 그 배우자의 순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더없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합니다. 네, 참 이건 좀 안 된 질문인데요. 김 선생님께서 극 중에 새언니 같은 입장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굉장히 답답하게 봤어요. 뭘 명확히 얘기하지도 않고 화만 내고 있고 그런 남편이라면 우선 그 말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될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깨놓고 얘기하는. 하여튼 그런 데서부터 오래전에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런 입장이라면이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네. 제가 만약에 아니라 모든 그 소설 속에서 제가 많은 여성의 길을 많이 가고 있어요.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여성이 아마 굉장히 많이라고 생각해요. 글쎄, 그러니까 네, 김 선생님이 그 극 중에 새언니시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다는 거죠. 아니, 의심을 받잖아요. 네. 어떻다고 그건 자기 진단이죠. 남편이 진단한 네. 거죠. 네. 의사도 아니고 무슨 성직자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의 과거를 뭐 캐물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의심을 당한 경우 그런 경우야 해결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그렇게 애매하게 자꾸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제일 빠른 방법은 이혼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이제 가장 빠른 길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장 빠르시다고 보면 그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이 아내를 의심하는 그 오빠는 그 어떻게 해서 왜 그럴까요? 그 좀 저질이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의심을 했으니까 아마 그것이 순결을 육체적인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아는 남자라면은 그 남자는 분명히 굉장한 그 더러운 아마 과거가 있으리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우선 그 육체적인 것으로만 그 순결을 한정시키는 그런 그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럴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죠. 네. 김 선생님이 아까 대뜸 첫 번째로 대답하신 선택은 이혼이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혼할 만큼 큰 문제입니까, 이 선생님? 큰 문제죠. 이혼할 만큼요? 네, 그거는 큰 문제인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물학적인 결합에 생각한다면은 육체 관계를 생각할 수 있지만 혼인으로서 하여튼 인륜의 도를 기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봤을 때 이 세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그 혼전의 육체 관계도 있지 않았나 싶고 또한 그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남자를 기만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편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오히려 남자가 그것을 이혼할 수 있는 그 조건까지 저는 몰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자가 이혼할 수 있다고 지금 이길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글쎄요. 그런 경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극 중에서 조금 자기가 시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여성의 그 잘못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시인한 거요? 네. 그 시인 안 해야 되는, 거짓말 해야 되는 자기가 건가요? 이혼을 안 할 생각이라면 거짓말 해야죠. 남편이 그렇게 원하니까. 순결한 여인이기를 바라니까. 근데 그것을 이해할 만한 남편 같으면 말을 다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절대 그럴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편 쪽이 더 문제가 있습니까? 이 아내 쪽이 문제가 더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은 이건 남편이 이혼하자고 나와야 될 문제지 여자가 이혼하자고 할 처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 선생님은 이건 여자가 이혼해야 된다 그런 남자하고는 우리 황 교수님 말대로 저질이라 못 산다 이런 말씀인데 자, 이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분명히 남편의 잘못이죠. 아니 세상에 순결을 원하지 않는 남자는 어디 있고 여자는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피 차이 것은 다 서로가 원하는 것이지 아무리 그 남녀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를 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역할의 그 정말 역동 관계를 원하는 것이지 어떤 그 역할을 바꿔서 되는 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현대적 입장에서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5개월간 그 사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것을 상실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을 때 순결여하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순결이라는 상태가 정말 티 없이 깨끗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처음서부터 어떤 거짓 관계에서 자기를 갖다 허용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 사랑이라는 그것이 결코 정신으로만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와 동시에. 그러니까 그 여성이 누구를 사랑했다, 과거가 어땠다 그것은 제쳐놓고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되겠다고 생각했으면은 그거는 그 현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그 현실에 그 여성은 아주 충실할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남편은. 그럴 경우에 이 여자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남편하고 살 수 없죠. 그러면 굳이 해주는 것이 결혼인가요? 저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정말 그 가치의 그 혼란이랄까 혼돈한 사회 속에서 그래도 성윤리를 굳히는 장소는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런 것을 다 개방적으로 한다면은 어떤 그 한국인의 그 단일 민족의 더군다나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는 더 찾아볼 데가 없다면은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근데요, 이 교수님, 이 부인이 말이죠. 네. 제가 보기에 그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불의의 무슨 그 이렇게 무슨 습격 같은 걸 당했다거나 그래서 자기 본의 아니게 어떻게 순결을 잃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황 교수님?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순결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뭐 부인하는 사람이 이 중에서 아무도 없을 것이고 결국은 이제 도리어 남성 쪽에서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쪽에서는 선생님께서는 그럴 바에는 왜 그렇게 거짓말을 처음부터 안 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또 여성을 또 두둔할 수 있는 그 논리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치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성이 도리어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순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반드시 옳은 말인데 그것을 양쪽에 우리가 다 요구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언어를 얘기할 때 뭐 아껴준다, 아껴 그럼 여자는 아껴 받는 것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한쪽에만 요구한다는데 큰 무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그 정말 그 정신적인 순결, 육체적인 순결 이것의 한계는 따로는 없습니다. 이것은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정말 먹고 싶고 또 성행위를 하고 싶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떤 그 순간에 자기를 극기할 수 없다면 그건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운 사람은 못 되죠. 자기를 그러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욕구는 나오게 마련인데 그 순간순간으로 우선 기본적으로 어느 계층에서 자기가 그것이 하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면 자기를 갈고 닦아야죠. 그걸 못한다면 그거는 조금 모자라는 사람인데 그건 남자만 모자라고 여자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모자라는 것이죠. 글쎄 그런데요. 김 선생님,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말로도 할 수 있고 눈으로도 할 수 있고 몸으로도 할 수 있고 아까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몸짓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건데 가장 그 강렬한 방법은 역시 몸짓이다. 그런데 이 말을 아무리 100마디를 해도 한 번 끌어안는 것만 못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옛날처럼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참 불행한 게 많죠. 지금 어떠면은 이 올케가 그 어떤 그 불행한 상황이라든가 먼저 어떤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 순결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매달렸으면 그쪽에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결코 행복이 아닐지도 모르고요. 그죠?
이렇게 얼굴을 못 보고 결혼해서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굴을 보고 몇 달씩 사귀고 몇 년씩 사귀어서 이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미혼모가 많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불행하더라도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하고 결혼하는 그런 여성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불행하게 일생을 살겠어요. 이게 결혼과 도덕의 문제인데요, 예, 일종의. 그죠? 이 토론을 듣고서 생각한 건데요. 옛날에 우리의 여성들은 뭐 보지도 않고 결혼하니까 다 불행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면 옛날의 여성들이 남성을 그야말로 선택도 안 하고 행복할 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어떤 그 사랑의 본질을 대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형편없다, 내가 틀렸다, 내가 순결하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자꾸 그렇게 모든 사랑의 본질을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일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누구하고 사느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클레오파트라하고 살면 지금 굉장히 행복할 거냐, 지금하고 비슷비슷할 겁니다. 결국 내가 어느 정도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짝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훌륭한 짝이 되는 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자기는 하지 않고 객체에서 찾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영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임신해서 뭐 이렇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헤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시영이가 덜 사랑한 건지도 모르죠, 경수라는 남자를. 근데 시영이는 사랑에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요즘 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가난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이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랑이 지금 결코 실패해서 걔가 아플 거예요. 마음은 아픈데 걔는 그거보다 지금 그 한 단계를 더 넘어가지고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한국의 딸들이 그렇게 해서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면은 정말 그거는 참 곤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무분별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 지금 어떤 그 사랑의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한 행위는 결코 아니에요. 이 미선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그 참 착하고 그런 여자인데 네. 군대 간 사이에 마음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 그때 나 집에 보내지 마 했을 때 준우가 씩씩하게 그래 내가 안 보낼게 그래가지고 같이 육취를 나누었다면은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누가 마음이 흔들려요? 이제 미선이가요. 그때 와서는 미선이가 마음이 안 흔들렸겠죠. 그렇다면은 그러고 보면 이 육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몹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사랑하면 육체 그거 어떻게 생각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그 태교신기의역이라고 하는 사주당 이씨가 쓴 책에 조혼하기 낳는 법이거든요. 거기 뭐가 있냐면은 그 하루 저녁에 아버지의 정심과 10달 동안의 어머니의 태교와 생후 10년의 스승의 역할은 같으다. 이렇게 해서 그 어느 하루에 그 남성의 역할을 그렇게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 미선이가 정말 먼저 남자가 그랬다면 끌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순결을 숭상하는 여인이라면 거기서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보다 차원 높은 행복을 위해서 어떤 그 남자를 그 순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대안이 있었겠죠. 근데 그 선생님 그 하룻밤하고 1년하고 10년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 하룻밤하고 10달하고 10년이 같은 거는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그 남편의 일일 정심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선 기후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몹시 추운 날, 더운 날, 비바람이 부는 날, 천둥 번개가 있는 날 부부가 같이 하지 말 것. 그 다음번에 몹시 피곤했을 때 같이 지내지 말 것. 그 다음번에 또 건강이 약해졌을 때 같이 지내지 말고 술이 취했을 때 같이 지내지 말 것 하는 것이 하루의 정심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하루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또 이제 민우는 그때 이렇게 되돌려 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아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지킨다. 뭐 네. 이랬어요. 그런데 휴가를 탁 나와 가지고는 지금 이건 사정이 이래선 내가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너 오늘 집에 못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김 선생님 그럼 이 육체라는 게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매개체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랑 그 자체인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결 지키려고 그야말로 하룻밤
붙드는데도 뿌리치고 가서 그 다음에 정말 영원히 후회하고 영원히 헤어지는 그런 연인들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잖아요. 저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지금 그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방법, 이것이 우리의 이 전통사회 이런 데서 상당히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억눌려 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사는 이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걸 볼 때 제가 정말 젊은이 다시 내려간다면 좀 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보면 어른께서 이렇게 정말 태아 때 같이 혼인을 한 사람도 있거든요. 혼인을 정한 사람들. 그래서 참 무식하기도 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뱃속에 있는 사람하고 혼인을 정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참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뱃속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혼인을 정한다는 건 그건 하루 이틀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부모 밑에서 또 거기서 나서 자란 사람이면은 정말 같이 혼인을 해도 훌륭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부모의 의견이 깊이 반영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기에 그 가통과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를 이어서 또 가계를 계승해서 가문을 이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집에서 나올 거리라는 어떤 그 의식 속에서 이런 거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이것은 차원 높은 행위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그걸 한번 방청석 에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이 선생님 의견이 더 많이 동의를 하시는지 우리 김 선생님 의견에 더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중에 한 분이 마이크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중에 어느 분 마이크 좀. 네. 지금 김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 의견이 있는데 남학생이시군요. 어느 쪽이세요? 김 선생님 쪽이세요? 왜 김 선생님 쪽을 택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가 생기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인간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가 있었는데 이제 결국 그게 인간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집단에서 그 자기 집단을 조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제도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꼭 그 제도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금 몇천 년 동안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결혼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드라마 보시고서 그 시영이의 애인 경수 그 사람은 진실했다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정말 아직도 시영이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그 정도 된 사람이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 시영이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그 모든 경제적 조건이라든가 자기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애를 낳으면은 또 그만큼 또 모든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자기가 애를 유산시키라 했다고 그러지만은 물론 자기가 본인으로는 그게 안 나왔거든요. 자기 혼자 그 시영이 혼자만 자기가 그렇게 그러는데 그걸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 능력, 경제 능력이나 모든 게 여건이 조성이 안 돼서 그렇지 저는 사랑할 거라고 봅니다. 사랑한다고 보신단 말이죠. 그러면 남자는 자기의 그 무슨 야망이나 무슨 계획 이런 걸 위해서는 아기 하나쯤은 지워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도덕적으로는 조금 그게 문제가 되지만은 아직 처지가 그러니까 조금은 그렇게 저는 그거 정도 한번 지워도 다음에 또 더 낳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시 결혼 네 미혼이시군요. 그럼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시영이는 그러면 그 헤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시영이는 왜 헤어지려고 하는 겁니까? 그 남자로부터 어떤 아빠는 뭐 경제적인 조건이 안 됐고 그런 여건이 안 돼서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사랑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그 남자로부터 어떤 정신적인 위안을 얻을 수 없고 그로부터 어떤 신뢰감을 획득하지 못했을 때 이 여자는 정신적으로부터 공허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럴 경우에 저라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순결을 지켜주고 싶다. 이렇게 근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전 좋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여기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준우 씨가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후에 가면은 이제 먼저
그러니까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자를 육체적으로 묶어놓지 않아도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고, 그 후에는 이제 여자가 흔들리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여자가 변심할 것 같아가지고 그만큼 자신감을 잃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준우의 태도 변화가 미선이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온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기다릴 가치가 있고 기다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호백발 할머니가 돼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이 그 여자, 그러니까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여자하고 그 남자분의 어떤 그 사랑을 갖다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배려를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아주 귀중한 질문 한 가지를 아주 귀한 분하고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맨 앞에 앉아 계신 분, 본인이 미선 씨라면요, 준우 씨가 오늘 너를 나는 보내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본인이 미선 씨라면 오늘 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요, 미선이 입장이라면은 충분히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저라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꼭 집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옆에 분은 어떠세요? 저도 동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느끼고 같이 있고 싶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현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이 마음은 있으나 그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집에 돌아가시겠다는 분이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 금보라 씨는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제가 미선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사랑은 영원하지만 상대는 항상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흐르는 물하고 같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흔들림 때문에 자기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밤을 지샌다 그래서 꼭 관계를 가져야 밤을 지새고 이건 아니고 같이 밤을 지새면서도 자기가 서운했던 점을 서로 토론하면서 그 밤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본능적인 힘이 있듯이 자제의 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얘기를 그 좀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조금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그 순결 문제는 우리가 사랑 얘기도 짚어봤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짚었습니다만 특히 혼전 순결이 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생성 개방 풍조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 종합적으로 황 교수님께서 그냥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그 원래 성개방이 이제 프리 섹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원래 의미는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 그럴 때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프리라는 것은 이제 임신의 공포로부터의 프리, 또 뭐 성병으로부터의 프리, 그래서 성을 있는 대로 즐기자 그런 뜻이었죠. 이제 그런 뜻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나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 성이라는 것은 이제 혼전, 혼후 이런 것도 조금 옛날보다는 다른 각도로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은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령 금보라 씨가 아까 뭐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야말로 소유의 사랑보다는 희생의 사랑이 더 좋죠. 저는 그 희생이 우리가 보통 주는 것, 그런데 그 기빙하고 기빙업, 포기하는 것을 좀 동일시해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얘기가 많은 보탬을 주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우리 사회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이 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순결하게 사는 것, 그것은 언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은 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